최화영이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대표실 공기가 확 꺼졌는데요. 이강혁 손에 들린 휴대폰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냥 업무 전화였어요. 그런데 블루투스가 꼬이면서 최화영이 통화하던 상대 목소리가 이강혁 귀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버렸거든요. 대상 동선 잡힐 가능성 높습니다. 보호자 확인만 되면 바로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화영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내가 한다. 조건은 그대로. 흔적 남기지 마.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최화영이 하늘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강혁까지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이강혁의 사랑이 충정에서 의심으로 바뀌며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강혁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 그 이름이 왜 대표님 통화에서 나와? 그런데 더 소름인 건 이강혁이 그게 최화영의 아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화영은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아이 얘기만 해도 최화영은 표정이 먼저 굳었고 그 다음엔 상대를 밖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혁이 아는 최화영 인생에는 아이라는 빈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칸이 왜 하필 나에게서 숨겨졌을까? 이강혁은 그 질문부터 터졌습니다. 최화영은 돈도 자리도 남자도 다 공유해요. 공유해서 더 단단히 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만은 달랐습니다. 하늘만은 공유하는 순간 인질이 될 걸 아는 사람처럼 끝까지 혼자 쥐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기가 대표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밤도 그랬습니다. 마서린이 창 레스토랑에서 선을 본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이강혁은 대표실로 들어갔는데요. 대표님, 마서린 실장 자리 잡았습니다. 최화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알았으니 나가로 잘랐습니다. 이강혁이 문고리를 놓지 못하고 서 있자 최화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울음 같아서 이강혁은 본능적으로 묻고 말았어요. 대표님, 요즘 강남봉 교수 쪽 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화영 목소리가 차갑게 꺾였습니다. 선 넘지 말랬지. 내가 손 뗄 일 아니야. 이강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말은 곧 거긴에 약점이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이강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표님,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그 순간 아주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넌 막는 척하면서 결국 찾을 거야. 그래서 말 안 해. 그 한마디가 이강혁을 찔렀는데요. 최화영이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강혁은 오래 좋아했지만 좋아할수록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보호가 아니라 통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강혁도 무심코 선을 밟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비밀이 생기면 제가 더 불안해집니다. 최화영은 그 말에 바로 자르듯 웃었습니다. 귀찮아. 나가서 내 할 일이나 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최화영은 진짜로 혼자 움직였습니다. 이강혁에게도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요. 이상해서 따라붙었습니다. 최화영 차가 멈춘 곳은 번쩍이는 드림호텔이 아니라 오래된 골목 끝 작은 보육원이었는데요. 최화영은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담장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 도장 자국이 억지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있는 봉투였어요. 최화영은 그 봉투를 꼭 쥐었다가 펼치지도 못하고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만 움직여 정말 작게 말했어요. 오늘만 버티자. 그 장면을 본 순간 이강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저렇게 애타게 찾는 거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생각했어요. 하늘, 그 이름이 저 봉투 안에 있나? 이강혁은 그저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화영이 사람을 찾을 때 쓰는 말투가 아니라 사건을 처리할 때 쓰는 말투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채화영은 미안함을 들키는 걸 싫어하는데 방금 그 얼굴은 미안함이 아니라 겁이었거든요. 채화영이 겁내는 건 늘 하나였습니다. 자기 손에서 결정권이 빠져나가는 것. 그런데 그날 하늘 이야기는 보육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림호텔에서 VIP 행사가 열렸고 행사 준비가 꼬이면서 채화영이 다시 호텔로 끌려왔거든요. 타과 납품이 늦어졌다는 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먹고 쓰러졌다는 보고까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알레르기 쇼크 의심입니다. 납품처 확인 필요합니다. 채화영은 순간 손끝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마주치면 안 되는 날이었고 확인이라는 단어는 곧 대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여기서 오장미가 끌려 들어옵니다. 장미는 복길 아빠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오태평이 행사 납품권을 따왔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장미야, 이번만 잘 넘기면 진짜 숨 좀 돌린다. 장미는 태평을 오빠라고 부르며 딱 잘랐어요. 오빠 말 조심해. 오늘 이상하게 불길해. 정숙희는 뒤에서 사탕을 꼭 쥐고 장미 손을 잡아줬습니다. 장미야 조심. 납품 담당자가 전화로 압박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요. 장미는 억울해서라도 직접 가겠다고 했고 강백호가 변호사답게 같이 붙었습니다. 장미 씨, 혼자 가면 그쪽이 덮어 씌웁니다. 내가 같이 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장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고요. 진짜 핵심은 채화영이 오늘만큼은 누구도 마주치면 안 된다고 이강혁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강혁 납품처 사람들 절대 내 얼굴 보게 하지 마. 질문하는 순간 끝장나. 이강혁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데에 가 있었습니다. 왜 하늘만 숨겼는지, 왜 하필 나를 배제했는지, 나를 배제해야 할 만큼 큰 게 하늘인가. 이강혁이 로비로 내려가 장미와 백호를 막아선 순간 이강혁은 스스로도 모르게 장미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익숙한 닮음이 아니라 문제의 냄새 같은 게 났거든요. 하지만 이강혁은 그쪽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먼저였으니까요. 이강혁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확인 절차는 제가 받겠습니다. 대표님은 일정상 나오지 않습니다. 장미가 참다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인데요? 확인이면 확인이지 왜 사람을 막아요? 이강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막는 이유가 사고가 아니라 대표님 비밀이라서였거든요. 그 사이 창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마서리는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강준호가 안 흔들리는 척할수록 서리는 판을 키우는 아이니까요. 저 오늘은 약속 잡고 싶어요. 누구랑이든. 그 말이 바람처럼 새어나오자 채화영은 보고를 듣고도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강혁은 그 무심함이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진짜로 마음대로 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히 가족의 영역은요. 이때 채화영은 대표실에서 다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업체였습니다. 대상, 오늘 안에 확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서명만 채화영은 숨을 한번 삼키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서명은 내가 한다. 나 말고 다른 이름 쓰지 마. 그 말이 끝나자 채화영은 서랍을 열어 아침에 보육원 앞에서 쥐고 있던 봉투를 꺼냈다가 손이 떨리는 걸 들킬까봐 다시 덮었습니다. 채화영은 스스로를 다잡는 듯 중얼거렸어요. 지금은 아니야. 증거 프레임은 거기서 완성됐습니다. 이강혁은 결국 채화영이 쓰던 업체 번호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붙였어요. 대표님 지시로 점검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업체를 먼저 접촉했습니다. 이강혁이 묻습니다. 보호자 확인, 누구 기준으로 진행합니까? 업체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보호자 정보는 의뢰인 동의 없이는 이강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눌렀어요. 동의가 필요한 쪽은 나도 안다. 내가 묻는 건 기준이다. 그때 업체 담당자가 무심코 한 단어를 흘렸습니다. 서명.
그 한 단어가 이강혁 머리를 때렸는데요. 서명은 흔적입니다. 채화영은 흔적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서명을 직접 하겠다고 했다. 이건 단순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스스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일, 그러니까 가족급 사건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단어 하나로 확신 직전까지 갔다가 스스로를 세게 눌렀습니다. 아니야. 대표님은 그런 일을 나한테 말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러자 바로 다음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말 안 했겠지. 나한테만. 이강혁은 다시 보육원 쪽으로 사람을 붙였습니다. 직접 가면 채화영이 눈치챌 테니 오래된 기록 담당자를 후원금 정산 명목으로 불러낸 겁니다. 기록 담당자는 처음엔 버텼는데요. 이강혁이 딱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그쪽 앞에 섰더라. 그건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에 담당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이름이 지워진 파일입니다. 보호자 칸만 남아 있어요. 이강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보호자 칸에 뭐가 있는데요? 담당자는 손을 떨며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완전한 복사본은 아니고 보호자 서명 부분만 떼어낸 캡처였어요. 거기엔 이름이 아니라 짧은 이니셜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강혁은 순간적으로 자기 수첩을 펼쳤습니다. 늘 대표님 일정 메모한다고 쓰는 필체, 계약서 결제할 때 쓰는 서명, 어릴 적부터 굳은 습관처럼 쓰던 획, 겹치지 말아야 할 선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강혁은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내가 왜 익숙하다고 느끼지? 이강혁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대표님을 위해서다. 난 대표님 편이다. 하지만 다음 생각이 더 잔인했습니다. 대표님은 내 편이 아니었나? 채화영이 하늘을 숨긴 이유가 자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멈추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라면? 그럼 채화영이 숨긴 건 하늘이 아니라 나를 통제할 방법이었겠죠. 여기서 이강혁의 심리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이강혁은 확인하려는 순간마다 동시에 지우고 싶어졌거든요. 대표님이 견뎌온 삶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이강혁이 속삭였습니다. 대표님이 날 배제한 이유가 내 마음 때문이라면? 그럼 난 그냥 도구였던 거야. 그 자존심이 이강혁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강혁은 결국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숨기지 말고 물어보자 하고요. 대표실 문을 열자 채화영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왜 안 나가고 섰어?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이강혁은 목이 막혀서 한 번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겨우 뱉었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 통화하늘. 채화영이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빛이 매섭지도 않았어요. 더 무서운 무표정이었습니다. 닥쳐. 그 한마디에 이강혁 속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채화영이 닥쳐라고 할 때는 늘 이미 끝을 정해놓은 순간이거든요. 이강혁이 물러서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만은 숨기십니까? 저는 대표님 비밀이 없어야 채화영이 바로 잘랐습니다. 너 주제넘게 손 떼지 말랬지. 내가 처리할 일 아니야. 나가. 이강혁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채화영이 숨기는 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둘러싼 결정이라는 걸요. 누가 끼면 결정권이 무너집니다. 특히 이강혁 같은 사람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결정을 가져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채화영은 그 가능성 자체를 싫어해서 아예 시작부터 잘라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은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처리할 일 아니야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처리하려 들 거야라는 뜻이잖아요. 이강혁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이 날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강혁은 마지막으로 한번 가장 위험한 문장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보호자 서명 이강혁은 끝까지 못 뱉었습니다. 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강혁은 대표실 문 앞에서 오래 섰습니다. 들어가면 들켜요. 나가면 미칠 것 같고요. 결국 이강혁은 조용히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대표님, 오늘만큼은 저도 모르게 선을 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최화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넘지 마. 하늘 건드리면 너 끝이야. 최화영은 끝까지 하늘을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강혁이 이미 그 이름을 들은 걸 알자 오히려 이름을 먼저 던져버린 겁니다. 경고로요. 그리고 그 경고는 동시에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은 진짜로 존재하고 최화영이 진짜로 숨기고 있고 이강혁이 진짜로 배제되었다는 인정이요. 게다가 이 타이밍에 염산월이 마대창에게 사진 한 장을 던져버리면서 회장 쪽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최화영은 하늘을 숨기다 들키는 게 아니라 하늘을 숨긴 자신이 회장 손에 잡히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이강혁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도 분노도 못했습니다. 대신 확신이 생겼어요. 최화영이 하늘만큼은 혼자 쥐는 이유, 그건 약점이라서가 아니라 결정권이라서라는 것. 누가 알기 시작하면 하늘은 비밀이 아니라 인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질을 가장 먼저 쥘 수 있는 사람이 하필 이강혁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최화영은 이강혁을 밀어낸 겁니다. 사랑해서 더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요? 이강혁이 손에 넣은 보호자 서명의 필체, 여러분은 이강혁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최화영이 일부러 남의 흔적을 심어둔 걸까요? 그리고 이강혁은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말한 대로 선을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예측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회차에서 이강혁이 그 서명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최화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장면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